가사닷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희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주로 형사와 가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시험을 볼 때까지는 그렇게 큰 동기나 계기는 없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이과생이었고 어떤 계기로 법대에 갔고 굉장히 법학이 저랑 잘 맞는다는 거를 가서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는 변호사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누군가가 어려울 때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이에서 그럴 수 있는 게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가 되고 나니 꼭 송무나 자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변호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좀 다양한 파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소위 어쏘 변호사라고 하죠. 고용 변호사 생활을 좀 오래 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제가 사건을 담당하고 수행하는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폭넓은 사건들을 많이 다룰 수 있었고요.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살인 사건이라던가 이런 사건들을 비롯해서 뭐 사기라던가 뭐 성폭행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도 뭐 성폭행, 성폭력 관련 사건이라던가 뭐 명예훼손 사기죄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성공 사례는요, 성폭력 관련 사건,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제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당하신 피의자셨어요. 이미 저희한테 오셨을 때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된 상태였는데 초기 조사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폭력 사건의 특징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자체가 굉장히 큰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이 사건도 피해자가 굉장히 여러 건의 강제추행에 대해서 일시와 장소를 잘 특정해서 진술하고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으신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너무 구체적인 진술, 너무 과거의 일시 장소를 너무 특정하고 있는 그 진술에 좀 주목을 했고, 좀 성폭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대질 조사도 이루어지게 되어가지고, 그 대질 조사 가운데서 그 피해자 진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들을 좀 발견해냈고요. 그거를 이제 기회로 삼아 또 적극적인 증거 신청을 통해서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사건은 한번 송치되었다가 보완 수사 결정이 내려져서 이루어진 사건이라서 의뢰인이 좀 더 기뻐하고 감사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이번에는 가사 사건이에요. 저희 의뢰인은 한 20년 이상을 별거를 하셨어요. 20년 이상을 별거를 하셨는데 별거 당시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 20년이 지나면서 시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매각을 하셨어요. 이게 매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대방이 이제 수십억 대의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셨고, 그와 함께 이제 의뢰인이 자녀분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같이 제기하셨던 사건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최초 청구 금액의 10% 미만, 거의 5% 상간의 그런 재산 분할금으로 방어에 성공을 했고, 사회행위 취소 소송도 결국 기각을 하게 됐는데요. 재산 분할 청구가 그렇게 방어가 가능했던 이유는 애초에 별거 당시에 상당한 재산이 이미 좀 분할이 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유지하는 데 기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매각 이후에 그 매각대분을 처분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점들, 이런 점들을 다 주장을 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사행위 취소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여 당시에 피보전 채권인 재산분할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장을 했었고, 결국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성공 사례보다 이런 기억에 남는 의뢰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형사 사건도 그랬고, 네, 뭐 가사 사건에서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의뢰인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공감을 하고 또 이제 감정적으로 네, 많이 이제 지지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또 가사 사건인데요. 이게 제가 상반된 사건을 한꺼번에 하게 됐어요. 하나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서로 안 키우겠다고 네, 다투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두고 서로 키우지 않겠다고 다투시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아이가 이제 생사를 오갈 정도로 아픈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를 전적으로 케어하고 네, 아이를 양육하고 또한 있는데 아빠가 이제 뭐 자녀 양육비라던가 치료비라던가 이런 거는 전혀 뭐 분담은커녕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나마 있는 아이의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던 재산마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네,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두 엄마의 모습이긴 한데요. 저는 그 당시에 저도 그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아이를 지키고 네, 노력을 하셨던 이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도 가장 기억이 남고 네,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법적 분쟁은 이제 뭐 법적 분쟁을 예상하고 모두 살 수는 없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근데 이제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 미리 확인을 하시고 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혹은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가령 계약서 같은 걸 검토하다 보면 계약을 하시는 것까지는 참 잘 하세요.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이게 마무리되거나 종료되는 것까지는 생각을 미치지 못하시고 그때 일어나는 분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마무리까지의 분쟁, 그 마무리까지를 생각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정말 작은 것들에 대한 굉장히 사소한 것들 제가 지금 일일이 막 예를 들기는 조금 생각이 안 나지만 요거 하나만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사소한 것들을 네, 미리 조금 챙겨보시는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위해서 그런 뭐 일을 시작하실 때, 네, 뭐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저도 되게 뭐 따지고 굉장히 논리적이다고 하고 따지고 막 잘잘못 가리고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도 이제 의뢰인들의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뭐 당연히 뭐 법률의 적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오히려 저의 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분쟁을 보고 너무나 그런 다툼을 보다 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은 이래서 억울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억울한데 그 사이에서 그 양쪽을 다 대변을 하는 이쪽을 할 때도 있고 이쪽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저희 생활에서는 그래 뭐 쟤도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드는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더 관용적인 태도를 네, 갖고 살자라는 가치관이 네,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억울한 분들 정말 이분 진짜 억울한데 억울하게 몰려있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그분이 실제로 그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그럴 때는 뭐 다른 뭐 승소할 때 물론 보람을 느끼지만 그 승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삶이 좀 정상화되고 그분이 좀 편안해지는 걸 볼 때, 네, 그럴 때 저는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막 뭘 되게 취미생활로 활발히 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네, 예전에는 뭐 운동하는 것도 좋아했고 뭐 했는데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게 대부분의 이제 일이라던가 지금 뭔가 이렇게 몰두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항상 그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때로는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야외 활동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약간 다 잊고 자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이제 크리스천이라서 저는 네 찬양을 합니다. 네.
그 차에서 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네, 찬양을 틀어놓고 네, 찬양을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조금 네, 뭐 다른 분들은 명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저는 네, 찬양과 기도로 네, 스트레스를 풉니다. MBTI를 아주 오래전에 했던 것은 기억이 나요. 오히려 지금처럼 MBTI가 막 유행하기 전에 정말 학교에서 이제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최근에 다 물어봐요. MBTI가 뭐냐, MBTI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아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 성격이고 뭐 어떤 점에서는 뭐 직업적인 부분인지도 모르겠는데 MBTI는 결국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뢰가 전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고 뭐 재미삼아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약간 주관이 섞여 있지 않을까요? 내가 되고 싶은 나와 남들이 보고 실제의 나와 이 간격을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제 다 재미로 하는 건데 뭘 그런 걸 따지냐. 이것 봐라, 이 언니 티다. 약간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티네. 약간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변호사는 재판하는 사람, 송무하는 사람, 뭐 좀 더 해야 이제 뭐 기업이나 뭐 이런 자문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만 보더라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회에 나와서 보니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꼭 변호사한테 주어진 그런 법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또 그것이 조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네, 변호사는 네, 정말 많은 일들을 아직 할 수 있고 네, 또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전히 많은 일을 하지만 또 주된 일들은 여기에 있잖아요. 본인한테 맞는 일인지는 네,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분쟁이나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분쟁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본인 스스로가 되어서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호사에 잘 맞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네, 좀 생각해보고 네,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오는 건 어떤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소송이 있거나 큰 일이 있어서 온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오는 곳이 변호사 사무실이고 내가 막 소송을 당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뭐 소송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분쟁 상황이 있을 때 만나는 게 변호사라는 인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식을 조금 바꾸시면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앞으로도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네, 만나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생각이 나서 네, 바로 듣자마자 생각이 나는 변호사님은 네, 법무법인 산지의 경수현 변호사님입니다. 네, 경수현 변호사님은 이제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건들을 다루고 계셔서요. 뭐 어떤 사건을 물어보시더라도 네, 만족할 만한 네, 답과 네,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생각했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으시고 때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 그러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 네, 저희들은 변호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변호사들에게 뭐 사전이든 사후든 네,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최희원 변호사였습니다.